저희가 영상 녹화를 했다가 편집 너무 오래 걸려서 청취자들이 한 2명 정도가 왜 안 올라오냐고. 2명 정도가? 아니 3명, 1명 더 있었어. 미국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해외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5명 정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5분은 제가 볼 때는 명씩. 외로워. 아니면 영어가 서툴어서 한국말이 그리워서. 아니면 영어에 너무 빠져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까먹을까봐. 이 방송을 통해서 언어 교육을 다시 하고 있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뭐, 나는 꼼수다를 비롯해서 다, 소위, 이제 좌파, 매체에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요. 그거 이제 좀, 뭐, 예, 지겨운 거지. 지겹기도 하고, 화도 좀 나고, 자기 외국에 성향하고 계신 안 맞고. 분들이 우파가 많아요. 왜냐면, 아니, 고향에 떠나봐야 고향의 소중함을 안다고. 그렇죠. 저도 제가 영국에 중국의 있을 때, 소중함을 안다고.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문제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제가 종국이 형은 좀 알 텐데 제가 영국 가기 전에는 상당히 리버럴이었어요. 진짜 리버럴이었어요. 막 약간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은 그 국가보안법 또 약간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 쪽이었는데 영국에 가서 그걸 느낀 거죠. 나라가 일단 강하고 봐야 돼. 나라가 강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 개차반처럼 대우를 당한다는 걸. 그렇지. 아니 신종플루로 한번 제대로 배워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랑 종국 형이랑 오늘 저녁에 사실 만나는 그 학회 모임, 학회 모임도 외국에서 대학 다니는데 우리나라로 잠깐 여름방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무려 3명이나 있어요. 광고 한번 해줘 이번에. 벌써 끝났나? 아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비 모임이고 이게 이제 한반도역 우리 소개해야 되나? 소개 먼저 해야지. 소개 먼저 합시다. 예, 저는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코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주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녹음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 MC 같아? 저는 보코의 맏형 윤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보코의 훈남? 꼴통나? 꼴통 훈남 변종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코의 그림자 김용국입니다. 그림자 왜 이렇게 두꺼워? 엄청 커. 그림자 엄청 커. 그림자의 존재감이 장난 아닌데. 근데 여기서 형이가 키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네. 키가 몇이지? 190? 186입니다. 와, 장난 아니야. 농구하지 그랬어. 농구할 키는 아니야. 농구할 키는 아니야. 그 광고 좀 하고 갈게요. 요 학회 모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드문 학회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의 학회는 되게 많아요. 20대. 그래서 뭐 다 함께도 사실 학회 수준이고 자본주의 연구회 물론 자본주의를 연구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연구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가에 보면 20대 젊은 보수들의 학회는 거의 없죠. 네, 없죠. 학회가 어차피 많이 사라지는 추세고. 있어도 사실 누군가 어른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장이 많았으니까 우리는 이건 정말 20대가 최초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하는 거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없으면 말고 가난하게 하는 거니까 6주 동안 책 2권을 갖고 알찬 세미나를 갖고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이렇게 읽은 내용들을 갖고 이제 이 사회 문제와 접목을 시켜서 20대 젊은 보수들의 목소리를 내는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게 사실 망설여지거든요. 이런 걸 하면 취업에 뭔가 해가 되지 않을까, 지장이 있지 않을까, 뭐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여러분들 노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공부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쪼개고 쪼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를 내용을 얘기 안 해줬어요? 책은 2권이에요. 미제스의 인간행동이라고 하는 책이고 하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인데 미제스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우파적인 책이긴 한데 사실 존 스튜어트 밀 책은 우파들의 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진보들의 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파와 진보가 모두 공유하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공유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된 논리가 어떤 식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이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아주 치밀한 논증 구조가 담겨져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어디서?
네? 어디서 하는지도. 그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 네, 그건 지금 이제 섭외 중인데 어. 최대한 싸고 허름한 대로 진짜 하고 있는데 길에 설치도. 아니 참여연대 회의실 이런 거 빌려보세요. 건물 좋은데 진짜 좋은데. 박원순 시장님한테 시장 CCTV. 회의실을 한번 빌려. CCTV로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특히 이제 이걸 읽고 난 자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걸 갖고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를 좀 나누는 네. 과정이 생길 수 토론할 있을 것 거리가 같아요. 많죠. 그렇죠. 네. 되게 많아요. 네. 그 이제 옛날 뭐 미네르바 사건, 요즘에 이제 정봉주 씨가 이제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자유론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8.15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봉주 정말 MB는 설마. 나오면 정말 MB는 되게 마음이 아니 근데 저는 MB가 정봉주 씨 풀어줄 것 같아요. 너 어떡하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 어떡하냐? 저 왜 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근데 제가 그때 끝자 토론에서 봤던 정봉주 씨는 사실 되게 좀 순수해 보였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니지. 뭐 순수야. 아니에요. 되게 순수하시고 되게 열정적이신 분인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일베나 이런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MBC 관련돼서 문제를 좀 제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MBC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그렇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20대의 시각에서 네. 특히 요즘 애들 친구들 중에 가장 선망하는 여성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나운서. 스튜디오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네. 주섰죠. 네. 그 아카데미 가면 장난 아름다우셔. 아니에요. 되게 아름다우셔. 네. 아니 뭐 이건 좀 약간 여담인데 진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네. 아니 되게 노력 많이 하셔. 예,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아나운서 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거 있는 겁니까? 아니 아나운서 아니, 선생님 물론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이미지라고 하는 게 신뢰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쵸. 그렇죠. 네, 그런 그래야 거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단아하고 그 우리나라가 특히 그냥 좀 안타까운 건데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너무 단순히 심해요. 그냥 이쁜 얼굴만이 아니라 이쁘면서 신뢰감 있는 그런 얼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성형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 외모 지상주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희들은 유리하죠. 무슨 뜻이야? 외모 지상주의의 직접적 피해자들인데 우리 4명이. 영상 공개된다니까. 근데 그 아나운서 준비한 남자들도 많이 해요. 네. 아 근데 그리고 나는 남자들도 성형 많이 해요. 요즘에.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 이런 게 신촌에 많아요. 그래서 많죠, 많죠. 보면 예. 다들 아니, 훈남이고 되게 예쁘시고 예. 진짜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아나운서 이제 우리 학교 많이 다니잖아요. 많지. 엄청 다 많잖아요. 안 되지만 다 많지. 뭐 이제 특히 신방과 뭐 심리학과 이런 애들이 많이 하는데 그 아카데미에서 평상시 행위도 되게 많이 본대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뭐 신촌 다니다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던가 오, 그래? 하이힐을 안 신는다던가 화장을 안 하고 다니면은 지적을 한대.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나운서로서. 선배들이? 아니 그 학원 선생님들이 아카데미에서. 선생님들이? 시즌에 보면은 그 카페 같은 데 많잖아요. 그냥 막 공간대만 곳이 아니라 이제 예. 방이 뭐라고 하지 그런 데를? 뭐 토주나 예를 들면 예. 그런 스터디 것처럼 공간. 거기 보면은 신촌에 보면 어디 딱 들어가 보면 그런 분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딜 가더라도.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늘 흰색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꼭 검정색 치마를 입으시고 하이힐을 신으시고 예쁘게 화장하시고 열심히 서서 막 스피치 연습하는 걸 늘상 볼 수 있는 거 보면 참. 아니 그 제 친구 굉장히 중에도 많죠. 아나운서 이번에 됐어요. 어. 이제 모 방송국에 그 지방 방송국 쪽으로 이제 발령해서 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뭐 평소에 이제 술 먹을 때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네. 한동안 못 봤어요. 제가 이제 한대포 활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 못 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달, 2달 전인가?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거예요. 예. 근데 주진아 안녕? 주진아 너 무슨 일이야? 잘 지냈어? 아나운서가 되니까 성함이 말대로 아나운서가 됐어.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아나운서가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은 게 아니 외국 CNN이나 BBC 보면은 그냥 평상시 말하는 그렇죠. 거랑 예, 똑같이 예, 하고 예, 매우- 그거 아세요? BBC는 사투리도 방송하는 거. 오. 네, BBC가요. 옛날에 퀸 잉글리시라고 영국이 쓰는 영국 여왕이 쓰는 예, 언어가 표준어죠. 아, 예. 예, 영국의 표준어만 방송에서 쓰게끔 했었어요. 근데 진보 진영 아마 제가 생각해 진보 진영에서 이게 말도 안 된다. 표준어라는 개념이 어딨냐. 어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나 글래스고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BBC를 들으면 어허.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고 뉴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예, 예. 각자 지방의 언어로 하자. 그래서 다 달라요 앵커들이. 근데 그게 이건 매력이죠. 진짜 괜찮은. 우리나라 진보들이 이런 건 주장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죠. 어쨌든 그래서 MBC 얘기가 우리 20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 아주 바늘구멍처럼 좁은 방송의 문. 방송의 문. 그쵸? 예, 예. 예. 아니 우리 학교 신방과도 보면은 MBC PD잖아요. 현수막 붙여줘요. 아. 현수막 붙여줘요. 그 정도거든요. 오. 그러니까 방송 3사의 PD나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거의 판검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거야? 그렇죠. 절차인데 지금 MBC는 사실 파업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파업에 합류했던 몇몇 분들이 이제 벗어나서 다시 네네네. 회사로 돌아오니까 예. 아주 그냥 입에 담지도 못할 진짜 쌍욕을 먹고 예, 있는데 같은 동료인데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선배 동료가 음. 후배 말씀드린 아무튼 배현진 아나운서. 예,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제 복귀 결정을 내리고 나서 변현진 아나운서 여기 한번 나오시죠. 아이, 안 돼. 안 돼요? 예, 복귀 결정을 우리가 어떨려. 복귀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선배 아나운서들이 보였던 트윗상에서 오갔던 말들을 보면 아, 심각한 언어 폭력이죠. 이번에 김성주 아나운서가. 예, 예, 예. 그 런던 올림픽 간다면서요. 근데 봤어? 그 댓글 나 너무 웃겨갖고. 댓글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당신 선배들이랑 동기들 MBC 파업하고 있는데 당신을 MBC 복귀하면 어떡하냐. 뭐 생각하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 프리랜서 댓글은 프레스를 했다가 MBC가 너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들어가는 건데 무슨 근데 많은 분들이 MBC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몰라 파업을 하는지도. MBC 자체가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안 한다는 건 아는데 네. 나머지 그래서 저게 뭐가 문제지? 뭐 파업한대 뭐 이 정도지.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뼈로 피부로 느끼세요. MBC가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도전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팬이야. 무한도전 그러니까 무한도전 팬들이 너무 많으니까 MBC가 파업하게 되면 이제 무한도전을 안 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윤진 같은 애도 있어요. 안 보는데. 저도 안 봐요 무한도전. 아니 저는요 안 봐요. 옛날에 이 방송이 너무 늘어지는데 옛날에 저는 무한도전 옛날 무모한도전 있잖아요. 조혜련 씨 나오고 막 땅 타고 그게 주준이가 나한테 그런 거야. 언제 한 번 내가 기억나는데 형 무한도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할까? 그 박명수의 기습 작전인가? 기습공격, 기습공격. 삼겹살집가 나는 무한도전도 어느 시점까지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시점이 있었는데 저도 무한도전 팬이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약간 이게 이제는 어떤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팬덤과 그렇죠.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요. 방송을 계속 보면은 방송이 재밌어서 보지만 익숙해져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치 내가 그 가족인 것처럼 예, 느껴지는. 예, 그런 팬덤으로 방송을 이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안 봤거든요. 예. 근데 한참 동안 안 보다가 어느 날 이제 TV 틀면서 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무한도전 팬들한테 착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만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네. 뭔가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별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MBC에서 뉴스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방송 뉴스 들으면. 요즘에 예, 뭐, 재밌는 채널이 얼마나 많은데요. 워낙 많고, 그러니까. 꼭, 요즘 뭐, 뉴스를 통해서만, 방송을 통해서만 뉴스를 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트위터에 그건 서영석이라고 전혀 하시는 분이 그 되게 유명한 트위터리안이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배현진 등 배신자, 배신자로 아예 대놓고 배신자로 이렇게 대놓고 했지. 그냥 명예훼손이에요, 이거 진짜. 그럼요. 네, 어떻게
아니 내가 원하는 성향과 내가 원하는 내 직업적 방향을 갖고 결정을 한 걸 갖고 그걸 배신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 사건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그 노조가 파업을 할 때 명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그간 MBC가 노조원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거였어요. 좋아, 이걸 주장하려면 배현진 아나운서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욕을 하고 이거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 노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노조가 갖고 있는 패밀리적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네. 깨지고 나면 이게 노조가 발휘하는 맞아요. 이런 힘이 것들이 약해지니까. 줄어든다. 더군다나 배현진 네. 아나운서는 또 파급력도 큰 그렇죠. 아나운서인데.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만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목소리가 잘 국민들로부터 그런 목소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탁 치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이러고 보면은 우리 최근에 좀 더 나가서 얘기해 보면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그렇죠. 그 택시 파업?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그거에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차를 방화 그렇죠. 아, 예, 진짜요? 그거 맞아요. 불 지르고 이런 그거 원래 사건이- 그랬어요. 사건이 있었거든. 그건 뭐냐면 이 같은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배신자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의 이익을 왜 프리라이딩 가한다라는 하느냐도 있어요.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무임승차한다. 같은 맥락에서 배현진 아나운서를 같은 동료들이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매우 안타까운 아, 거죠. 진짜 예. 그거는 그리고 폭력이죠. 화물연대 이런 사태는 얘기하면 폭력. 지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4년 전에도 뭐 수업 때문에 한번 내가 조사를 한 적 있는데 화물 그 연대 관련해서 주영이 형 말이 맞아요. 참여를 안 하면 안 돼. 안 돼요. 울며 겨자 먹듯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예. 이게 이제 모든 노조 파업의 항상 딜레마죠. 그게. 예. 자, 우리 이제 MBC 파업을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은 MBC 파업이 정치 파업이다. 저는 정치파업. 아니면 단지 정말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하는 노동 파업이다. 둘 중에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100% 정치파업이라고 봅니다. 이유. 일단은 그 김재철 사장을 해임시켜야 한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김재철 사장이 예. 실제 이제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진보 쪽에서 다 욕먹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 김재철 사장이 그 소위 말하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PD 수첩을 해체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PD 수첩 아시죠? 예, 예. 광우병 촛불 사태를 일으켰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광우병 촛불 사태를 일으키게 했던 장군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었던 건데 예. 이게 MBC 전체가 갖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큰 손해를 가한다, 해를 가한다고 판단해서 이걸 해체하려고 하니까 MBC 노조에서 강력한 반발을 가졌던 거고. 예. 그래서 MBC 노조에서 그 파업을 진행하는 거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언론의 공정성을 김재철 사장이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MBC 노조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MBC 노조에서 얘기하는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뭐냐?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MBC 노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걸 놓고 보면 네. 김재철 사장도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낙하산으로 내린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에 충실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그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뭐 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계속 옥죄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저는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보면은 MB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첫 때는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언론의 그렇죠. 공정성은 MBC 노조에서 가장 먼저 어겼던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PD 수첩을 놓고 봐도 그렇고. MBC 노조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잖아요. 여야 진보 보수에 대한 균형적인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몫인데 네네네. 이것을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 정권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노조가 제시하는 근거가 사실 좀 되게 빈약해요. 빈약해요. 네. 빈약해요. 이제 정치 파업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조는 자기네들이 복지를 위한 투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네. 얼마 전에 그 법원이 예. 판결을 내린 게 있었어요. 그 MBC 노동조합 간부 집행부 네. 5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나? 아 그거 아닌가? 아 5명 구속 적부심 예예예. 뭐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거든요, 경찰에. 그러니까 법원이 근데 그걸 보고 노조가 이봐라, 이거는 법원이 노조의 편을 들어준 거다. 우리는 정말 정치 파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게 예.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정치 파업이라는 그러니까 파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이유를 내거는 게 이제 김재철 예.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MBC 언론노조의 주장처럼 김재철 사장이 어떤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면 물론 낙하산 인사지만 예. 지금까지 박문진이 선출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유독 아니, 이번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박문진 구성 자체가 정부가 추천하는 3인, 여당이 추천하는 3인, 야당이 추천하는 3인, 외부인 그다음에 노조가 추천하는 3인, 외부인사가 추천하는 3인. 이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파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막 그 자금 이런 것들이 네. 적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노조가 추천하는 그 사람을 과거의 여당도 정부도 그냥 그래 그렇게 가자. 그래서 잡음이 없던 네. 건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서로 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도 한번 MBC 파업이 있었는데 네네. 이때 강준만 교수 알죠? 진보 진영의 예, 유명한 예, 강준만 예. 교수가 무슨 글을 썼냐면 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긁어왔는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20년간 지속돼 왔는데 예. 처음 10년간 공영방송 노조는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파업을 했다. 개혁 진보 세력은 방송 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예. 10년은 그 다음 10년은 그러니까 2000년대에 이제 들어서는 예, 예. 모든 게 뒤집어졌다. 그간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던 지식인들은 나를 포함하여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공정성 문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그 네. 이유는 네.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예, 딱 맞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강준만 교수.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대체 노조가 말하는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예.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말하는 공정성 저는 이제 이게 정치 파업이라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MBC 노조가 2개 있는 거 아세요? 아, 네, 있어요. 예, MBC 노조는 두 개예요. 공영노조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MBC 노조, 예, 예. 언론 노조라고 예, 하는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파 성향의 좌파, 예, 노조가 예. 하나 있고 맞아요. 정확하게 뭐죠 이게? 공영노조일 겁니다. 아, 지금 현재 예, 파업하는 지금 파업 하는 거 외에 다른 노조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공영노조 아니에요? 그게 공영 노조가 예, 정확하게 저는 내가 공영노조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제가 그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이 노조는요 그거예요 어디지 그 왜 그 노동단체 최상위 이거 이름 뭐야 노동당. 아니 민주노총 이거 민주노총 산하예요 이 지금 지금 파업을 하고 예, 있는 예, 거가? 예, 예. 지금 MBC 노조의 상급 단체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인데 예, 예.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 민노총은 누구나 알다시피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언론 노조는 강령에서 보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사업을 아예 그냥 당 규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속된 노조란 말이에요.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가. 근데 이러고서 정치 파업이 아니라고 하는 건 무슨 그럼 노조? 그래서 공영노조, 그러니까 노조가 2개 있는데 지금 현재 파업하는 노조, 그러니까 그 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와 그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공영노조라고 하는 데서는 예. 네. 지금의 이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공영노조 자체가 여기 지금 현재 파업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정치 파업이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거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영노조가 추구하는 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과 그게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게 언론의 공정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예. 이 언론의 공정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노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업 노조는 언론의 공정성과 전혀 무관하게 이제까지 쭉 그런 행보를 걸어왔고 오로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돼야 하는 것들을 쭉 요구해왔던 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사장이 들어서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사장의 자리라고 하는데 있으면 예. 싫은 거죠 그게. MB 정부 초기 때 엄기영 씨가 사장이었잖아요. 엄기영입니다. 엄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엄기영입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 사장할 때는 그렇게 MB랑 대립각 세우다가 그렇죠. 어디로 나왔어? 국회의원. 강원도로 근데 그것도 설이 많아요. 그게 웃기죠. 간접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거 되게 명예훼손하는 거 아니야? 그 엄기영 사장 이제 퇴진하고 MB 정권에 이제 한나라당 그때 공천받아서 나올 때 막 엄청 비판했잖아요. 엄기영 배신자. 그렇죠. 이게 벌써 편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금 이제 다시 찾았는데 MBC 노조는 2개고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노조가 있고요. 예. 또 하나 형이 말이 많네. 공영 MBC 공영방송 노동조합이라고 네. 되게 소규모인데 이게 좀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네. 있대요 하더라고요. 근데 자유주의적이고 좀 애국적이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자, 그 MBC 노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업 노조, 파업 노조가 맨 처음에 내걸었던 것이 김재철 사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네. 보도의 균형성이 깨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예로 들었던 게 사실 작년 11.6 선거 있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네네. 작년 1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보도 비율의 균형이 너무 맞았다. 박원순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박원순에 대한 네거티브 예, 예. 공세에 대한 보도가 너무 많았다는 점. 네네. 그리고 내곡동 사저 문제가 제대로 MBC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아하.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자, 근데 우리가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작년에 12.6 서울시장 선거 때 네네.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상호 검증이 예. 아주 치열했죠. 치열했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나경원 후보는요. 지금도 사실 뭐 거의 정치적으로 다 잃어버렸지만 예. 이거 거기 계셔요? 평창 평창 조직위원장, 예, 조직위원장 뭐 하시는 영입하고 스페셜 올림피아드. 네, 스페셜 올림픽. 맞네요. 네. 맞아. 맞아. 스페셜 올림픽. 그 나경원 전 의원은요.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 호불호를 떠나서 네네네네. 그분은요. 인생 자체가 검증이었어요. 정치 인생 자체가 검증의 인생이었어요. 뭐만 하면 맞아요, 좌파들이 네. 안 깐 게 없어. 맞아. 뭐 성형 수술을 했다. 뭐 애가 장애인인 거를 이용한다 정치적으로. 진짜.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잘못된 점도 있었죠. 그 일본 그 자위대 행사에 네네. 참여했던 거. 네네. 근데 그것도 나경원 씨는 사실 그런 행사인 줄 몰랐다고. 안 돼. 근데 누구라 늘 주장할 때 모르면 뭐 안 돼. 자격이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요. 나경원 후보는 이미 전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새롭게 깔 만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까다 못해 더 깐 게 뭐냐 피부과를 깐 거예요. 이렇게 예. 볼까.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예. 반면 박원순 후보는요. 처음으로 공직에 나온 후보였어요. 그렇죠. 최초로. 예. 그것도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예, 자리에 예. 한 번도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원순 후보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진실을 아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나경원 그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홀대받았다고 되게 섭섭해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손해였다. 예. 근데 이제 뭐 그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노출 빈도나 이런 거 바랬을 때는 예. 이 사람들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좀 더 덜 나왔고 뭐 이런 거는 맞는데 예. 글쎄요. 나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0.001초 차이로 내가 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럼 내곡동 사저 문제도 똑같아요. 근데 내곡동 사저 문제는 그 당시 때는 그 별로 정보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취재 당시에는 그 믿을 만한 정보도 없었고 예.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데스크가 예. 그 최종 편집하고 있는 데스크가 결정권 행사하면서 이게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그래서 좀 보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MB가 어떻게 명령을 MB가 어떻게 명령 내린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 그 이명갓? 아니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자, 그래서 MBC 노조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 MBC가 데스크에서 걸렀다라는 걸 네. 얘기했잖아요. 예. 자, 근데 MBC 사측의 얘기는 뭐냐면요. 근데 MBC가 그때 단독 보도를 하나 했었어요. 뭐 내곡동 사저에 들어간 6억. 이게 자금 출처가 청와대라는 거를 아. MBC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MBC 사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야 이거 봐라. 엄청 편파네. 우리는
우리는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내보낸다. 자, 그리고요, MBC 사측의 가장 결정적인 항변이 뭐냐면요. MBC가 안 내보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냐. 그렇지. 또 하나는 MBC가 안 내보냈다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결국엔 다 그러니까 한 몇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반박을 못해요. 다 나가긴 나갔어. 정말. 나갔어요. 그러니까 위에 데스크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신문이 뭐 세 개의 신문이 있으면 BC가 비슷한 내용에 가지고 보도를 낸 다음에 A의 입장에서는 BC가 얘기한 걸 비슷하게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으면 차라리 맨 앞에 그 헤드라인. 그렇죠. 그 9시부터 9시 5분 사이에 그 뉴스가 뭐가 나가느냐가 다른 걸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청률이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BC가 똑같이 얘기하는 걸 A가 똑같이 얘기하는 건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헤드라인 뉴스 바꿔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으로. 그렇죠. 뭐 그런 판단을 데스크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뭐 지나치 비하기일 수 있지만 여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게 뭐였죠? 그 내곡동 사저 말고 나경원 후보 문제 있었잖아요. 그 나경원 피부과에 대해서도 이제 MBC 노조가 주장을 해요. 왜 그 이제 낙곰수가 나경원 피부과에 대해서 폭로를 했잖아요. 아주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나경원 피부과에 대해서 왜 데스크에서 걸렀냐? 자, 근데 저는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데스크의 이 관점이 옳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경원 피부과는 확정적 근거가 없어요. 예, 없죠. 지금도 나경원 의원님이 얼마를 피부과에 내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네네네. 그냥 최고 금액이 얼마다라는 거. 아니 이거는 이마트에서 난 30억어치 살 수 있어. 이마트 가면 30억 쓴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 의사 선생님 나오시지 않았나요? 인터뷰 그래서 다른, 그래서 뭐 다른, 550만 원이다 뭐 800 정도? 뭐 이런 말이 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라면 아니 이게 반대로 따져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방송이면 어떠한 카더라 방송이랑 뭐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심지어는 뭐 일요시사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일요시사 너무 뻔하지 마요. 근데 내가 일요시사를 봐서 그래. 내가 미안한데 너무 재밌어. 진짜 그거 꼭 보세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 FTA 문제, 뭐 4대강 방송, 뭐 KBS 도청 의혹 네네. 그걸 보도 안 한 거다. 근데 내가 볼 때 KBS 도청 의혹 보도 안 한 거는 여기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MBC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KBS 도청 의혹 보도를 안 했거든요. MBC에서. 근데 이제 회사 측이 그 좀 반론을 어정쩡하게 낸 게 좀 관계가 우호적인 그래도 KBS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배려한 거다. 근데 이거는 좀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사실관계가 명확한 거를 보도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그 KBS 도청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 방송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이제 물론 그게 정치권 문제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 네네. 원래 방송 3사는요 다른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에티켓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에티켓 그게요. 그 예전에 그 아세요? 그 오마이뉴스가 한 대포 까가지고 한 날에 울 뻔했어 진짜 우리 다. 그 모 국장이 이제 그 문제로 막 인사 문제까지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천안함 피격 일주일 그거였잖아요. 제가 중앙일보에 전화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 좀 보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 얘기를 하는 거는 특히 일간지로서는 에티켓이 아니라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서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시민단체 그거 보통 그러잖아. 뭐 어떤 시민단체고 시민단체 장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 단체 이렇게 뭐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MBC가 그럼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파업이 불법이냐 아니냐인데 자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했어요. 뭐냐하면 근로조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명목의 파업이 아니다. 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MBC 파업은 불법 파업은 확실한 불법 파업이에요. 당연하죠. 예. 네. 그 MBC에도 아까 두 개의 노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KBS도 노조가 있고 새노조라고 하는 노조가 있고 KBS 두 개 노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두 개씩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씩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KBS 새노조 그렇고 지금 파업하는 노조도 그렇고 전국 언론 조합 소속되어 있어요. 늘 그 미디어법 가지고 매일같이 언론노조. 거기에 소속되는 언론노조는 아시죠? 아까 말했잖아. 전국 언론노조. 언론노조 민노총이랑 같은 계열의 좌파
네, 그럼 단체 언론노조 연합도 민노총의 산하기예요. 예, 예. 산하 산별기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산별. 그 산별기구와 중에 하나의 밑에 이게 그렇죠. MBC가 있는 마치 거란 말이야. 민주노총 밑에 금속노조가 있고 예, 금속노조 산별노조. 밑에 이제 예. 뭐 각 부품 예, 노조가 있는 민노총 것처럼. 아래 예. 언론노조로 있는 게 전국 언론노조 예, 예. 조합 그거고 그 안에 이제 MBC 지금 예, 이제 예. 파업하고 있는 이게 있는 거고 그래서 예. 이미 나는 정치 파업이죠. 그러면 그래서 공영노조의 노조 이상로 위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이 MBC 지금 현재 그 파업 노조 하는 거 노조 MBC 노조가 파업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이상로 위원장이 현재 MBC의 파업은 총선을 그냥 4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4월에 총선을 계기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확실히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총선 이후에 소위 말해서 형이 말한 소위 말해서 멘붕이에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야권이 당선되면서 이 지지세를 몰아서 금이환영처럼 아주 컴백을 하려고 했던 건데 MBC에 예. 그게 안 먹혔어. 그게 안 먹히니까 안 먹히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막 이거 뭐냐 명분 찾기 나섰고 예. 그때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다. 예.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한 거고. 잘 보세요. 4.11 총선 이게 전에 그러니까 그 한참 선거 후보 총선 후보들이 이제 그 유세하고 막 이럴 때 선거 운동 기간에 MBC 그 파업할 때 누가 왔습니까? 야당 후보들이 다 많이 왔죠. 왔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정부 다 왔었어요. 예, 맞아요. 예. 여기 그 MBC 사측에도 문성문 씨가 특히 많이 그 오시고 써 있어. 한 20명 정도 사진이 딱 나오고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 왜 오셨을까요? 맞아요. 이분들이 여기 왜 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국 언론노조 있죠. 그 이제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라고 하는 전국 언론노조의 이강택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통합 진보당과 함께 대선 승리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진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는 자료 하나 있는데 예. 희한하게 MBC 파업은 꼭 선거철에만 해. 그거 내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얘기해 줄까요? 김영삼 정부 때 파업을 한 23일 동안 합니다. 예. 그게 15대 국회의원 선거 전이야.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끝나. 그리고 또 이등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사장, 또 퇴진, 노동법 개정해달라고 해서 파업을 해요. 그게 15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야. 그러면서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한 번도 안 해. 안 해요. 한 번에 딱 한 번 하네. 언제 한번 하네. 김대중 정부 때 예. 노성대 사장에 관련 있을 때인데 그게 그때는 사장 퇴진 뭐 이런 게 아니야. 선거랑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 방송법 개혁 요구 때문에 파업을 한 거야. 예. 그렇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게 편안할 수밖에 없어. 할 수가 없어. 그 최문순 사장 있을 때. 예.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16대 17대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다 있었거든요. 그게 싹 건너갔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난리가 난 거죠. 미디어법부터 그다음에 그 2009년 4월에 이제 재보선 선거 때도 한 번 하고 이번에 이제 또 지방선거 앞두고도 한 번 했었어요. 대단한 대놓고 해. 대놓고. 묘해 타이밍. 근데 이제 이 노조가 그러면은 왜 파업을 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정치 원하는 명분, 정치적 대권, 명분이 있는 거죠. 원래 총선 아까 그 종국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총선 때 야당이 승리를 통해서 금이환영하는 것처럼 MBC 노조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들어오려고 했으나 예.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파업은 언제까지? 12월 대선까지. 그렇죠. 공공연히 이번에 얘기하는 대선- 거예요. 12월 대선까지 이 파업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 있대요. 그 내부에서는 MBC 노조가 파업을 딱 시작한 거 딱 두고 아니 선거냐? 아 그래. 아니 예, 선거냐? 맞아요. 약간 그런 데는 대놓고 한다니까.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파업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조가 뭘 해야 되냐면 파업 투표를 해야 돼요. 예. 파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총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요. 자, MBC 노조, MBC 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죠. 나이도 네. 엄청나게 아주 넓으니까.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베테랑이신 뭐 50대 보신부터 네. 진짜 FD 하는 20대 초반도 있을 텐데 자, 노조의 파업 총투표를 하는 이 투표 권한을 몇 기수 이하로 제한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어르신들 못 오게? 그러니까 어르신들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예. 그 좀 관록이 있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투표 권한을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그게 관록이 있어서 그분 약간 보수적인 성향일 그렇죠. 수도 있지만 음. 내가 이거 진짜 이거는 팩트인데 예. 이건 좀 혹시 그거 알아요?
기업들, 예. 뭐 우리가 흔히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예. 파업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게요. 우리 왜 노사 극적 타결 보기 전에 네. 엄청나게 토론 많이 하는 네.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잘 보세요. 사측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와요. 뭐 사장님, 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얘기 딱 던져. 무리한 요구안 던지면 서로 당연히 합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뻗튀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 왜 어린애들만 데리고 노냐면 체력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허. 하루 끌고 이틀 끌고 3일 끌고 밤새 아니야. 아이고 하시라고. 진짜로?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중에 일찍 일단 제풀에 지쳐갖고 하자 그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여기는 젊은 친구들인데 하룻밤 이틀밤 새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그쪽은 10시에 안 주무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셔. 마누라한테 혼나고. 막 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해 전술 및 체력 전술로 나가가지고 젊은 친구 그 만약에 정말 노조가 이렇게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한번 해봐. 그럼 또 명분 만들어야 되지. 또 자기네들도 좀 피곤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우스갯소리인데 정말 그렇게 파업하는 분들 많다고 그래요. 네. 밤새 얘기도 안 한대. 파업 체력 중요하지. 얘기도 안 한대. 얼마나 답답해서. 진짜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늘어져라 해갖고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타협 보는. 그래서 노사 극적 타결이 꼭 새벽 좀 지나면 돼요. 오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야. 눈꺼풀이 감당이 안 돼. 예를 들면 그때 어제 그런 게 있죠. 뭐 모든 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실.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김재철 사장은 MB 및 보수 우파 진영의 총애를 받고 있고 아주 막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나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원래 김재철 사장 임명될 때 이 사람 가장 많이 반대하던 사람이 우파였어요. 그 최용재 방문진 이사님. 네. 지금 아마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거품 물고 네. 김재철 사장은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공청회를 예, 예.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예, 예. 오히려 우파 보수에서 예, 예. 이 사람 문제 있다. 예. 보수 우파 낙하산이지만 무조건 청문회 하자. 음. 그랬더니 오히려 노조에서는 괜찮아 해 이렇게 했다고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와서 퇴진을 하라고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누구도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김재철 사장. 네. 이게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노조가 그냥 하지 맙시다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가 청문회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해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냥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는 네.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여당도 오케이, 정부도 오케이. 그러니까 노조가 원했던 사람들이 계속 사장을 해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굳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었고 쭉 이렇게 흘러왔고. 근데 이번에 박문진 이사 중에 최홍재 씨가 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까지 선례 없는 건데 굳이 왜 그러냐. 우리가 정권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은 노조에서 흔들어가지고 얘 마음에 안 들어. 사장 바꿔야 하게 되면 사장들이 전부 다 그래. 그만 사퇴할게. 내가 뭐 돈을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 내가 뭐 사퇴할게. 괜히 욕먹어가면서. 나는 그렇죠. 한번 명예를 쌓았으니까 사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쌓았으면 나중에 내가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물러날게. 라고 다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만만하기 많네. 그러니까 내가 흔들어대면 노조에서 흔들어대면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게 봐봐요. 청문회를 하게 되면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검증이 되면 검증이 안 되면 이 사람 김재철이 못 되겠죠. 사장이 못 되겠죠. 다른 그렇죠. 사람 불러야겠죠. 그 다른 사람이 네. 보수 우파면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라는 거야. 김재철이 아닌 김재철 사장이 아닌 다른 더 보수 우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골치 진짜 아파진다. 이 MBC의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만약 사장이 됐다.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리고 딱 청문회에서 검증이 되게 되면 쉽게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못 흔들어대잖아요. 이미 검증된 사람을 왜 노조 네, 니네가 굳이 와서 네가 명분 니네가 자체도 뭔데? 사라지고. 니네 노조로 겨우 3명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힘도 못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정말 김재철 사장님이 보수우파 세력의 어떤 총대를 메고 입성한 게 아니라는 게 결정적인 게 알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조윤 씨가 뭐가 그래서 뭐 얼마나 바뀌었다고. 그렇죠. 많이 바뀌었다면 공정해졌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수우파 세력에서도 비판하는 게 저 사람 뭘 했냐. 한게 없다는 거야. 그렇죠.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아니 뭘 할 수가 또 없죠. 없죠. 그렇죠. 없죠. 세니까. 아니, 네. 그래서 김재철 사장이 됐을 때도 계속 보수우파 측에서는 MBC는 진짜 쉽게 얘기하면
삐 처리해도 상관없는데 뭐 빨갱이 방송 똑같이 변함없이 빨갱이 하면서 이런 표현을 쭉 줄고 써왔어요. 줄고 써갖고 막 MBC에 대한 불만 많다고 얘기하고 뭐 MBC에서 하는 뉴스 보도도 왜 저런 식으로 좌파들의 입장에서만 대변하냐. 이게 보수 우파들이 또 가졌던 또 그 당시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좌파도도 MBC가 부족한 거 있지만 우파 입장에서도 MBC가 부족한 거야. 서로 간에 각자 부족한 거고. 그럼 비단 MBC뿐만이냐.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KBS도 그렇게 다 똑같이 불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유독 MBC는 마치 그 어떤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느 한쪽 평만 들은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 이게 자기 아전 인수격이죠. 근데 이번에 저는 파업 보면서 참 그랬던 게 노조가 급하긴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BC 같은 경우. 왜냐면 예전 혹시 그 동영상 보셨어요? 파업. 아니요. MBC 파업에 관한 감동적인 영상. 감동적이네. 네. 영상도 만들고 만화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가 요번에는 이제 힘도 이제 잘 못 받을까봐, 구심력도 잃을까봐 그런 거 시각적인 거 뭐 이제 재미적인 거 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추가해서 올려놨더라고. 그리고 댓글도 저 어제 어떤 블로그 같은 거 들어가 봤는데 이제 MBC 파업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댓글이 326개가 달렸는데 개인 거의, 블로그인데 네, 블로그가 거의 폭파될 정도로 되더라고요. 부럽다. 내 블로그는 한 3-4명씩 오는데. 그리고 거의 뭐 MB 관련해서 그냥 언급하면서 MBC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거의 끌고 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신촌이나 홍대 보면 엄청 많아요. 그 종이 주는 파업 노조와 그 노조에서 파업하는 사람들이 예. 그 막 뭐 서명 받던데 100만 원. 저는 되게 몇 명이나 받았는지 궁금해요. 저 그런 거 볼 때마다 한마디씩 던져요. 이게 왜 문제예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 그러다 맞아요. 나 그러다 지나가 그냥. 끌려가요. 그럼 여러분 누구이라고 알게 되면 보면 알겠지만 내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몸이 아니야. 사실 좀 뭐 이렇게 좀 비대하니까. 그건 그렇고 나는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대선까지 이것을 끌고 갈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대선으로 끌고 가면 분명히 얘기 나오는 게 정수장학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웃겼던 게 이번 MBC 사태의 핵심은 박근혜다. 아니, 그래서 정수장학회가 30% MBC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근데 뭐 이종걸 의원이 이종걸 그 민통당 의원이랑 뭐 공정언론 시민연대랑 전부 다 해서 박근혜 나와라 파업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라.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한 게 아니 MBC 정수장학회 지분이 지금 30%가 지금 생겼냐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 때도 있었고. 처리하긴 해야 오히려 정말 박근혜 입김이 작용하고 정수장학회 문제가 박근혜 대표 뭐 문제라면 김대중 노무현 때 더 시끄러웠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대 일반 경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박근혜 대표에게 뭐 노조 문제 끼어들어라 이거 말하는 건 이게 그야말로 정략적인 거고 자기네들은 공정 파업이라면 이게 정치 파업 아니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언론 노조 난 노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정도껏 억지 부려야지. 아니 진짜 그래도 좀 강경하게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노조가 제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민주주의. 공영성, 네네. 공정성이잖아요. 네. 자, 근데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파업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자신들의 파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분들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총투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요, 총투표를 하는 그 인원도 제가 제안을 했다고 했지만, 그 인원이 이제 319명이에요, 총. 그렇게 해서 이제 제한된 인원이. 근데 이 319명 중에 165명만 참여를 해요. 뭐 절반 이상은 되겠죠. 그리고 이 165명이 대부분 이제 90% 이상의 비율로 불신임에 찬성을 해요. 자, 근데 이분들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자, 투표의 4대 원칙이 뭐죠? 뭐 비밀, 직접, 평등, 보통이잖아요. 맞나? 네, 맞아요. 네, 맞죠? 근데 이분들이 문자 투표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투표를 하러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로 찬반을 알려달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투표죠. 그거요. 대학원 과 학생의 선발도 그렇게 안 해요. 직접 가, 직접. 인기 투표야, 인기 투표. 아니, 그렇잖아. 너무 좋아. 아니, 우리 저번에 우리가
숙명여대도 한번 털었지만 거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얼렁퉁퉁 치고 그냥 절차상 민주주의. 이게 뭡니까? 이게 이 트렌드인가 요즘 급한? 근데 좀 심하다. 이건 말이 파업을 문자 투표로 결정해? 그리고 무단으로 7일 이상 이게 파업에 불법 파업에 처음에 하면 막 자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을 MBC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대하게 베풀어주고 있는 거 그것도 나는 기분 나빠. 전 정말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우리가 MBC가 그거는 공영방송이잖아요. 세금으로. 그럼 70%입니다. 국민의 세금 70%가 지금 MBC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MBC 지분의 이제 70%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아니 도대체 파업하면서 띠까띠까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줘야 하냐고. 나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고요. 그래서 MBC에서 신임 아나운서 잘 모르겠는데 경력직을 경력직 채용하는데 1000명 물렸다고? 1000명이 넘게 몰리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 지금 있는 사람들 제 심정은 솔직한 심정은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새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왜 일도 안 한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요. 우리가 아까 음. 이제 첫 모두에서 했던 20대 취업 문제랑 사실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MBC 직원들이 뭐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PD나 기자들이 많이 받을 거예요. 네, 방송 3사의 직원들은 거의 뭐 최고 수준의 그렇죠. 연봉을 받습니다. 뭐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직원 복지가 정말 판타스틱해요. 아, 그래요? 예, 연차 휴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뭐 한 유급 휴가가 뭐 많아야 20일도 안 되는데 MBC는 상당히 많다라는 또 의견이 물론 그분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철야 근무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그 MBC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단 MBC PD나 MBC 기자면 이 사회에서 지도층이에요. 그렇죠. 그죠? 기득권이에요. 네. 근데 자 이분들이 파업을 해요. 근데 그 파업의 명분도 사실 별로 없고 한다는 게 김재철 사장의 개인적 문제.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다뤄야 될 문제인데 김재철 사장의 개인적인 비리와 도덕적 흠집만 계속 내면서 그들의 파업을 계속 명분을 이어가는데 자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 20대 방송을 준비하고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예. 나는 더 저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근데요, MBC 노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향후 기재를 할 친구들과 아나운서를 할 친구들의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되게 대인배야. 진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착한지 몰랐어. 이렇게 들어올 후배들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해주고. 언론 준비하는 사람들도 MBC 노조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안 좋게 봐요. 아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경력직이나 신입 직원을 채용하니까 그렇게 몰리는 거죠. 예. 나도 넣을까? 경력이 아니. 나도 방송했다고 복구. 한번 드러나 보시라고. 복구했다고? 복구 방송이 뭐 쉬운 줄 아냐고. 대본 우리가 다 쓴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복구 누가 대본 써주냐 그러는데 아니요. 진짜 우리가 자체 조사해서 오는 거예요. 대본도 없어요. MB가 뇌파로 써줘. 근데 지금 잘못 써줬어. 맨날 비판해 MB. 자, 그러면 우리 이제 MBC 노조가, 하나 이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MBC 노조가, 저희도 아까 이제 근거를 말씀드렸지만,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당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명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 전략이 뭐냐면, 김재철 사장의 개인의 도덕성 비리인데, 자, 일단 첫째, 이거는 파업의 근거가 될 수 없죠. 그렇죠. 파업에, 왜냐하면 노조가 사장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죠. 인사 문제에 대한 인사권자는 노조에게 없기 때문에 노조가 어떤 사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일단 파업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게다가 노조가 주장하는 김재철 사장의 개인적 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카더라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고, 있죠. 판공빈이 또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여성분이 유흥업소 여성분이 물론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건 박문진에 의해서 지금 구속 검찰 수사 넘어갔거든요. 거기서 밝혀지는 문제. 만약에 밝혀지면 당연히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유흥업소 가서 술 먹고 이런 건 문제가 돼요?
되죠. 왜요? 법인카드로 썼으니까. 법인카드로? 네. 아니 근데요 그거를 법인카드는 어떤 법인카드야? 아니요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해요. 그래, 뭐냐면요. 애매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 그렇게 막 기준을 데이적. 애매하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이제 다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기업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그냥 공인이고 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만약에 사실이면.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사실 여부가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약간 이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계좌 추적 이런 거를요 검찰이 한 게 아니에요. 노조들이 했어요. 그거 불법이죠. 그래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그렇죠. 막말로 말하면. 예. 물론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김재철은 나쁜 놈 이렇게 공식하지 말고 이거는 검찰에 넘길 문제고. 하긴 우리도 노조 파업은 100% 정치 파업 뭐 잘못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선량한 노조들이나 다 있을 거라고. 자기는 정말 제가 복지가. 봤을 땐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분위기에 그럼 어쩔 수 아까 없이 말했잖아. 선배들에 의해서. 그 화물연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울면 겨자 먹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용기 있게 배언진 용기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당연하지. 자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심하게 말하면 무한도전 어떻게 들어온댔는데? 무한도전 팀인데 김태호 PD가 파업하는데 어떻게 밑에 FD나 이런 각하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렇죠. 나 같아도 하겠다. 나 그거는 같아도.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문자로 투표하라고 지위가 갖고 있는 게 지위를 통한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봐야 예, 돼. 이제 그런 지위를 폭력 이용한 있죠. 폭력일 예. 수 있다. 개그맨 다음으로 그 선후배랑 이게 제일 심한 게 또 방송가래잖아. 맞아요. 그 재밌는 건 MBC 공정노조, 공정노조에서 그 파업 노조, 지금 언론노조한테, 파업하는 언론노조한테,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낙하산인 이유, 근거를 좀 대더라. 아직까지 대답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명백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아니요.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MB랑 친했다고 항상 말을 했고, 김재철 사장. 그러니까, 뭐하러 해? 아니, 김재철 사장이 자기가 나 MB랑 친해. 라고 했기 때문에 낙하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들 갖다가. 나도 MB랑 친해. 아니,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백한 근거 자체도 자기네한테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낙하산이 이제, 아니, 그러면 정권 맡기면 무조건 정권에서 추천하는 인물은 무조건 다 낙하산이 근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얘기해, 그거? 어떻게 설명해 하냐고. 그러니까 문자로 찬반 의사를 알려달라고 이거를 유효 투표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도 없고 절차도 근거가 없고 그리고 근데 그렇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시대 때 데모를 하는 게 불법이었죠. 근데 목표가 선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이었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보는 건 있는데 그러한 명분조차도 없는. 그래서 결국 김재철 사장 흠집 내기로 갔는데 그것도 사측의 반박에 의해서 다 처절하게 발리고 있어요 지금. 다 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없어요. MBC 파업에 대해서 그다지 공감을 못해요. 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MBC 지금 노조가 하는 일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해도 잘 안 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그것보다 관심도 없고,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근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수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MBC 이참에 끝장을 내버리자. 그래갖고 MBC 아예 보지 않는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MBC 노조에서 원하고 있어요. 안 봐야 되지. 왜 안 보면은, 시청률이 내려가고, 시청률이 내려가면 광고주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시청률 낮는데 광고 단가를 낮춥시다. 혹은 뭐 광고를 주지 않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이사들이 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당 뭐 3인 이상이 그 소집을 하지 않는 이상 소집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광고가 없어져가지고 MBC 수입이 쫙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문진 이사들이 원치 않아도 다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들이 싹 교체가 돼요. 이걸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MBC가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되면 노조에게 정당성의 근거를 실어주는 결과가 지금 그러니까 약간 뭘 어떻게 가기도 힘든 모든 부분이야. 지금 이제 MBC 김재철 사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많은 부분들이 맞는데 그게 지금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면은 노조한테 명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여야가 합의해서 8월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참 진짜 답답한 게 답답해요.
이게 사실 대선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눈치를 보는 건데 네. 똥을 좀 못 가리는 그래 거죠. 남모 의원 나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저 어제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아 근데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 모경필? 에? 모경필이요? 남모 의원 있잖아요. 수원에? 네, 수원. 나 내 지역구였어. 아 진짜? 나 거기 살았어. 아버지가 남평호 국회의원. 아무튼 나 여하튼, 알아. 예. 잘 알지. 남경필 의원님이 몇 선이에요? 5선인가 그래요. 네. 꽤 장난이야. 황태자. 수원에서는 거의 이분 거의 뭐 아니 수원에 어디 진짜 막 술 먹고서 아니 노상방뇨 하거나 뭐 옷 벗고 뛰지 않는 이상 무조건 돼요. 네, 근데 아니 원래 될것 같아. 근데 원래 수원이 또 민주당 텃밭이잖아. 아, 근데 그럼에도 팔달구도 불구하고 무조건 네, 돼요. 그럼에도 팔달구는 불구하고 우선. 아니 민주당 텃밭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바뀌는데. 아, 바뀌나? 수원은 아, 그때 텃밭 아니, 같던데. 아니 맞아요. 근데 민주당이 훨씬 지지자가 많은데 남경필 의원은 돼. MBC 얘기 너무 할 거 많은데 자 우리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 남경필 의원님이 당시 MBC 파업 콘서트에서 MBC 파업이 잘 이게 화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위해 무대에 올라가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MBC 파업 사랑으로 해결하자. 사랑. 사랑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남경필 의원이 MBC 파업을 지지하는 것처럼 또 와전이 돼서 와전인지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명분을 실어주게 되는 야 이거 봐라 여권조차도 한다. MBC 파업을 지지한다는 게 됐고요. 두 번째 박원순 시장이 MBC 파업 콘서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MBC 파업을 지지한다는 옛날에 이제 현수막도 붙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허재현 대기자님께서 막 눈물이 난다. 정말 막 감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은요 서울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서울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왜 MBC 파업에 내 말이 그니까요. 정말 MBC가 서울시 거면 또 모르겠어. 내 말이 MBC가 서울시 거면 모르겠는데. SBS 파업할 때랑 가시라고 그래야죠. 아니 정말 서울시도 아니지만.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서울 시민들 중에 MBC 파업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서울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국민의 정당성을 얻었기 때문에 네. 내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네. 비록 반대하는 사람이 40%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나의 말이 그렇죠. 서울 시민의 말이다라는 것이 그게 정당성이 대제니까. 있는데 MBC 파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죠. 없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B가 이제 예전에 사학 투쟁 할 때 네. 그거에 그 촛불 시위를 나왔었어요. MB가 맞아. 새누리당이랑. 거 있었어.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둘 다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지자체 장은 정치적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 돼요. 안 되죠. 예. 예. 이제 어제 아니 양념 우리를 비판할 때 보면 마치 MB 나팔수는 거라고 착각을 하셔. 제발 그래서 나팔수를 MB는 좀-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잘못했어요. 나팔수를 시켜주고 얘기를 하든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레임덕 오셨고 지금 청와대 내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뻔하다한데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욕심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우리- 청와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찾아가려고 아주 발버둥 치고 있던 거 저희 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자신 있으니까. 아니 나는 저는 그래요. 저는 왜냐면 난 누구 지지했다고 하지 않게 나는 대통령 선거를 이번에 처음 해봤으니까 네. 나는 그래도 뭐 좋든 말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극진이 모실 각오가 돼 있어. 나는 극진이. 그게 저번 대선 때 뭐 정동영 의원이 됐더라도 나는 의원 아니지 정동영 씨가 됐더라도 나는 정동영님? 정동영님 돼서 난 당연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죠. 대통령인데. 누가 되더라도 나는 아마 진짜 뭐 충성을 다할 이번에 이번에 뭐 허경영 씨가 돼도 나는 지지할 거예요. 대통령인데 국민이 뽑아놨잖아. 예. 이렇게 약간 잡담 하나만 하고 이 문제 마칠 건데 남경필 의원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남경필 의원이 5선이에요. 5선인데 와 진짜 어떻게 96년도부터 했어요. 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이분이 나이가 65년생이시거든요. 네, 그때 당시 30몇 살이었을걸요? 65년생인데 96년도에 국회의원 했으면 32살인가? 다섯. 예. 대단하다. 형이랑 3살 차이 때 한 거예요? 그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맨 처음에 남경필 의원이 처음에 이제
됐을 때 거기서 국회의원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 사무실이 우리 집에서 뛰면 5분 거리밖에 안 됐어. 내가 그게 유명했어 그 건물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남평호 의원이라고 그때 당시 되게 지역사회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선거하는 도중에 보궐선거 때 이분이 그날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이 보궐선거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신인에 아무것도 안 된다 해서 절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됐어. 근데 담은 안 된다. 근데 됐어. 그렇게 5번을 이제 안 돼. 이제 됐어. 요번에도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정확히가 뭔지 알아요? 이번에 뭐야 피닉제야? 이번에 됐어. 이게 피닉제. 됐는데 이번에 됐잖아요. 더 웃긴 거 뭐냐면 이제 다음은 안 돼. 아니 내가 볼때 다음은 다른 걸 갈 것 같아. 또 다른 야 5선이면 이분은 꿈이 이분이 있지만 안 해. 이분이 이제 MBC 파업 모델을 지지하고 아니 제가 재민이는 이분이 쇄신파잖아요. 스스로를 자꾸 쇄신파로 규정. 원희룡 의원이랑 5선이 무슨 쇄신파?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남경필 의원은 5선인데 쇄신파고 문재인 의원은 1선인데 대권 주자야. 말이 안 돼요.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제 공천 주면서 5선, 4선, 2선 이상은 안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줬어. 그래서 안 줬잖아. 정몽준 의원 안 줄 뻔했어. 맞아. 그러다가 이제 뭐 해서 된 건데. 아니 근데 이분이 어제 윤여준 장관, 제가 어제 이 모임을 갔었어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 남경필 의원님이 대표예요. 어제 윤여준 장관 한마디 했잖아. 네,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근데 남경필 의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드는 이 이미지가 뭐냐면 젊은 쇄신파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름이 짜글짜글한데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나이가 좀 들었어.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쇄신파야. 20년 했는데 저 페이스가 무슨 쇄신파야. 이런 생각이 확 들고 어제 윤여준 장관이 바로 남경필 의원님 옆에 있는데 무슨 말 하시냐면은 쇄신파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죠. 쇄신파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맞아요. 너무 와닿다. 소름 돋는다. 남경필 의원님이 합법성도 없는 파업을 갈 명분이 없어. 왜 국민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지지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서 남경필 의원 보좌관들, 남경필 의원들과 친한 동료 의원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남경필 의원한테 착각을 만들어줘요. 어떤 착각을 만들어주냐면 남경필 의원님은 보수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뭐 중도 좌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한 확실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착각한다니까. 쇄신파 하면 남경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 원희룡이 떠올라. 그렇죠. 남경필 의원 정말에. 근데 진짜 남경필 의원 같은 지역구 사람들 죄송한데. 아니 물론 지금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니 원희룡 의원도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죠. 저는 쇄신파라는 게 그냥 왔다 갔다 자리 갈아타면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주는 게 쇄신파라면 전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 아니 근데 쇄신파가 뭐예요? 그러면 좌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쇄신파야? 쇄신파. 쇄신을 잘 안 하셔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져. 아니 윤여준 쇄신을 얼굴 세안을 잘 안 하셔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질 수 있어. 근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도 지금 그 건강 때문에 이번 아니 그 전에도 그 거동도 잘 못하시는데 목소리 하나는 정말 살아있어요. 김영삼 여러분 뭐야 개인기 하나씩 준비해왔어. 목칸에 있고 이거 진짜 목소리가 너무 맞아. 아니 비슷하다. 이 나라에 이게 손은 잠깐 경제를 위해서 손을 조금 떨리시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감기 증세로. 나는 근데 기사가 너무 웃겼던 게 아니 극비 입원이래. 그냥 입원하신 건데. 입원 보도 자료 보내야 돼. 지금 힘드셔. 극비 의원. 극비 입원. 왜냐면 또 거의 같은 내가 볼 때는 정치적 절대. 그래서 저는 그 쇄신파이신 분들이 쇄신도 좋죠. 쇄신도 좋고 근데 좀 보수에 맞는 쇄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요. 어제 윤여준 장관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되게 와닿았는데 박근혜 위원장의 개인적 성품과 자질은 매우 뛰어나 보인다. 그 언어의 절제력과 그 진짜 차분하시잖아요. 아니 솔직히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내가 먼저 얘기할 건 내 속내를. 근데 그만큼 참을성이 있고 사실 되게 준비된 정치인이에요. 진짜 20대 초반에 퍼스트 레이디를 해서 국정을 운영하셨던 그만큼 분인데 준비되어 있는 후보.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너무 뛰어난 자질과 성품이 민주적 방식으로 능력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멋지시다. 윤여준 장관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그런 존경심이 막 많았던 게 아니었는데 어제 그 짧은 강연을 듣고 와 저분은 진짜 볼 줄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확 들더라고요. 해안이 그냥. 근데 이제 언론 이번에 보도된 거는
굉장히 이제 박근혜 리더십이 민주주의에 안 맞는다는 식으로 보도가 그렇죠. 됐어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근데 어제 윤여정 장관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정말 충정과 호의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근혜 위원장님이 정말 대권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그 뛰어난 자질을 민주적인 방식과 민주적인 당내 민주주의 조직을 통해서 발현시켜라.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뒤에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참모들이 좀 약간 좀 이제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하셔서 많은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봐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무너지질 않았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친박이 막 판을 치고 있는 이 판에서도 이 공고함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참모들 박정희의 위대함이에요. 박정희의 위대함이 엄청 오래가 멀리 가네. 박정희는 아니 뭐 너무 방송이 길어지는데 박정희의 위대함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한국사에서 그러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지가 않았어요. 유경수 여사 그러니까 완전히 망쳐놓고 돌아가시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비판 받을 만한 그 시점에서 이제 내부 권력 다툼으로 희생당하셨는데 박정희의 위대함은 이 역사에서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아무튼 그렇죠. 네, 뭐 퍼스트 레이디 그 유경수 여사도 상당 부분 이제 그렇죠. 이미지. 저희 어머니도 유경수 여사만 생각하면은 막 지금도 눈시울이 그래요. 붉혀지죠. 되게 막 네. 우리 저희 어머니 그 나병 환자촌 가서 그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저도 네. 그 소록도 봉사활동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다녔었는데 거기 보면은 실제 유경수 여사 그 사진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면? 그 아주 이제 그 거의 이제 연로하신 그러니까 뭐 100세가 넘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렴풋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멧돼지 사건 알죠? 청와대. 예, 알아요. 그것도 웃기죠. 멧돼지 그 가족이 청와대로 막 들어오는데 그 모 정권은 다 죽여갖고 그거를 먹었대요. 이 박시혜 대통령이 인왕산에서 멧돼지가 많이 내려온대요. 그걸 좀 어떻게 잡아야 된다면 호통을 치는데 안 잡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잡냐고 막 쏟더니 사실은 유경수 여사가 그것도 가족들인데 하면서 밥을 준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뭐 그래갔다고. 우리 언제 한번 유경수 여사 특집 한번 할까요? 그것도 이번에 나쁘지 않죠. TV 드라마로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화. 유경수 여사 역할 누가 맡아요? 한은정 씨인가 아니 좀 비슷하다. 약간 그분이 맡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또 얼마나 매도당할까? 유경수 여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음고생부터 자, 우리 몸고생부터. 뭐 여기서 MBC 얘기부터 박정희 유경수까지 그 MBC 관련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마지막 싶은 말에 있는데 MBC 그 이제 언론 노조에서 그 2년 전 김재태 사장 이제 선임 때 일인데요. 그때 이제 MBC 언론 노조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김재철이 아니다. 물론 첫 번째 목표는 김재철 사장의 낙마이지만 두 번째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우룡 씨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지금의 MBC 노조가 정치 파업이고 불법 파업이고 의도되고 그리고 명확한 정략적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국민들이 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 한중 FTA 반대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석기가 갔더니 한 농민이 멱살 잡으면서 이런 빨갱이 새끼 애국가도 안 보는 빨갱이 새끼가 여기 왜 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감기가 봤을 때는 금절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석기가 종북좌파면 감기가면 거의 아류작인데 그걸 잘 모르시는 아류작이라니요. 선배.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데 대선배. 그런 거인 것처럼 지금의 이제 많은 우리 그렇죠. 청취자분들의 국민들도 MBC 노조가 갖고 있는 근본적 본질적 모습을 잘 모르실 텐데 여하튼 MBC 노조의 그 본질적 모습을 보시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사실 위선과 모순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은 탄력을 못 받게 됐어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MBC는 민영화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영화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거고 저는 낙하산 인사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지분을 방문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냐 근거가 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또 다른 절차를 개발하자. 예를 들어 공청회를 한다든지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 노조가 안 한다 그랬다며.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내가 말이 꼬이잖아 오히려. 그러면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MBC가 민영화되는 걸 저도 찬성하는데 MBC 민영화 안 될 거면 공영방송이잖아요. 국가 보조금이 70% 받잖아요. 그러면 KBS가 국정감사 받는 것처럼 MBC도 국정감사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공영방송이죠.
왜 국민 혈세를 받으면 지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MBC도 앞으로 국정감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한다면 그거 추진할 거예요. 저를 국회로! 아니, 형. 되고 얘기하세요. 어제 하태경 의원님 만났는데, 멋있더라고. 아,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 대표님이랑 우리 뭐 술도 한잔 하면서. 방송에 한번 초청할까요? 뭐 추천해도 되고요. 나 근데 나오실 것 같아. 진짜 나와주실 것 같아. 술 한잔 타달라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MBC 얘기 마치면서 1부 방송. 사랑해요, MB. 잠깐만 끊어주세요. 사랑해, MB.